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재명 씨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항소심이 열렸죠. 그런데 이씨 변호인단이요, 하루 전인 어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걸 왜 냈느냐?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이 일시 중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결은 더 늦어지는 것을 그렇게 되는 것을 당연히 노리고 한 그런 전략, 꼼수죠. 이걸 한 건데요. 그야말로 법기술자, 천하의 법꾸라지다운 나름의 절묘한 한 수다. 그들 생각에는, 이재명 씨 생각에는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 상황은요, 결코 이재명 씨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바로 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주 놀라운 그런 지금 결기와 강단을 재판 첫날인 오늘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먼저 이 최은정 부장판사,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경상북도 포항 출신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재판을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 해온 그야말로 FM 판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남 순천 출신의 주심 이예슬 부장판사, 여성인데 주심이죠. 또 광주광역시 출신인 정재호 부장판사, 이 대등경력재판부라고 해서요, 재판장이 있고 주심이 있지만 법조 경력이 비슷비슷한 판사들끼리 구성한 그런 서울고법 형사 6-2부가 바로 이 세 분의 이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도 재판장이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남 순천 출신의 이 판사나 광주광역시 살레시오고 나왔다고 하던가요? 그 정재호 판사, 이 서울대 경영학과를 들어갔다가 서울법대로 간 아주 수재형인데, 어떤 특정 지역에 편향된 판결은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분들이고, 또 최 재판장의 오늘 여러 가지 그 발표나 그런 언급을 볼 때 두 배석 판사, 주심과 또 이 정판사가 자기 의견을 내서 이 방향을 이상하게 이끌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판사도 최 재판장의 뜻에 따르고 있다, 이런 증거가 오늘도 줄줄이 나왔습니다. 최은정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인신문은 2번만 해서 끝내겠다. 자,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말이 바로 이재명 씨가 낸 그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말하는 거겠죠. 특별한 사정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재명 씨가. 하지만 그런 것은 이제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단호히 지금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증인신문은 2번만 하겠다. 2월 19일로 끝내겠다. 그래서 2월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일정을요, 첫날 이렇게 아주 조목조목 밝힌 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재명 씨 상당히 재판장에서 이 말을 듣고 긴장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긴장을 하겠죠. 목줄이 지금 바짝 조여졌으니까. 통상 결심 공판을 하면요, 한 달 안에 선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3월 26일 안에, 그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죠. 이 2심 최종 선고가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은정 재판장은요, 또 이재명의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해서도 조속히 의견을 명확히 밝혀달라, 조속과 명확의 이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게 물론 이씨 변호인단에게 한 얘기지만 이게 이제 보도가 되고 공표가 된다는 걸 보면 헌재에도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괜히 질질 끌지 말고 조속하게 또 명확하게 의견을 밝혀달라. 당연한 얘기인데 굉장히 신선하고 그 결의에 탄 결기 있는 그런 견제구가 나왔다. 사실요, 이건 각하 아예
건이 안 된다고 각하하는 게 맞는데 워낙 또 이재명 씨가 요새 힘이 좋으니까 심리는 해야겠죠. 그렇지만 빨리 그래서 기각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 감정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로 판례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2021년 3월 그러니까 4년이 좀 안 됐어요. 거기서 헌재가 이 유사한 그 재청 사건에 대해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게 이 공직선거법의 조항이다. 그것은 죄형 법정주의 등을 위반한다면서 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만장일치, 영어로 unanimous decision이라고 하죠. 3대 빵 이걸로 기각을 했었어요. 그 외에도 이런 유사한 소원이 여러 있었는데 제가 아는 그 법조인들에게 물어보고 취재를 해보니까 다 기각됐었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각이 마땅하고 그 속도는 매우 빨라야 하며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이죠.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은 이 공직선거법 규정은 지난 수십 년간 적용되어 온 규정이다. 위헌일 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모를 리가 없는 변호사인 이재명 씨 그리고 뭐 이런저런 변호인들이 이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펴는 것이다. 저는요 이걸 한마디로 아주 저열한 침대 축구 전술이라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씨요 경기지사로 있을 때도 당선 무효형 선고가 내려지자 그때는 대법원에 위헌법률 신청을 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상습범, 상습 법꾸라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팩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재도 앞서 말씀드린 이 판례에 따라서 이재명 씨 신청 조속히 심리해서 사실 심리하고 말고 할 건덕지가 없어요. 워낙 단순하고 뻔한 거고 이게 왜 항소심 재판 하루 전에 이런 걸 냅니까? 그걸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으니까 그래도 법하니까 법 절차 뭐 윤 대통령에게는 법 절차 적용하라 그러면 무슨 소리냐 내란 우두머리라고 아직 판결도 안 난 사건을 그냥 내란 수개로 지금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엑셀러레이터를 그냥 최대한 밟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기 사건이 되니까 침대축구 지금 뭐 이건 아주 그것도 저열한 볼성사나운 침대축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니까 기각을 해야 마땅합니다. 빨리 해야죠. 그것도 사법연수원 동기 이재명 씨와 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얼마 전에 권성동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문상 의혹을 제기했다가 그게 좀 약간 잘못 알려져서 머쓱해졌지만 두 사람 문형배 씨와 이재명 씨는 정말 오랜 연수원 친구에서 중에서도 동기 중에서도 매우 친한 사이 술 친구로 알려져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잘 아시다시피 중앙대학교 법대의 이재명 씨 2년 선배입니다. 같이 고시원에서 아래층 위층 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사석에서는 형용한다. 얼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이재명 대표한테 인사차 갔었을 때 신임 인사차 둘이 우리 뭐 그런 사이다. 윗방 아랫방 썼던 아주 친한 선배다. 요즘도 가끔 통화를 한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면 어떡하느냐 했던 거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권성동 원내대표야말로 문형배와 이재명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조문상 얘기도 5년 전 그 모친상이니까 사실 모를 수 있습니다. 어제 얘기를 들은 건데 이게 시끄러워지고 증거를 내봐라 하니까 뭐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네. 이렇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서니까 거 봐라 하면서 문형배 씨 펄펄 뛰었거든요. 자, 이번에 이 문형배 소장 대행 뭐 여러 명의 재판관과 함께 이 사건을 심리하겠지만 정말 공정하고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친구라고 친한 술 친구라고 봐주면 되겠어요. 게다가 이 여론의 질타가 결코
그런 헌재에게 어떻게 윤 대통령 사건을 공평하게 심판받도록 할 수 있느냐, 이런 폭풍의 경랑에 휩쓸릴 테니까 이거야말로 이 이재명 씨 말도 안 되는 위헌법률 제청 신청은 조속히 공평하고 그렇게 아주 명명백백하게 심리를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일단 헌재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참 대단하죠. 대법원장 지시에 따르면 이재명 씨의 항소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633 법칙에 따른 거죠. 하지만 기소에서 1심 선고까지 이 사건 무려 2년 2개월, 달수로 무려 26개월이 걸렸어요. 그런 재판이니만큼 최은정 재판장의 신속 재판에 대한 의지는 요즘처럼 그야말로 이재명과 민주당이라고 하면 뭐 경찰도, 공수처도, 심지어 일부 법원의 판사들도 그야말로 설설 기는 판국에 대단히 용기 있는 결기라고 보지 않을 수 없지요. 또 이재명 변호인단 무려 13명의 증인을 신청했어요. 검찰이 오늘 첫 재판에서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증인을 13명이나 신청을 하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1심 재판을 새로 하자는 것이냐. 1심에서 다 털어서 당신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것도 우리는 구형 2년 했는데 그거 적게 나온 거 아니냐. 그런데 무슨 13명이나 재판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모두 주목한 건 최은정 재판장의 입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나? 자, 최 재판장 또 한 번 히트가 나옵니다. 2월 15일과 19일 두 번만 증인 신문한다. 앞서 한번 말씀드렸죠. 소송 지연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지당한 말을 또 했고요. 증인도 축약해서 줄여서 신청을 해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증인, 또 가장 사안을 잘 아는 증인을 한 명씩 대표로 불러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숫자상으로 3명, 많아야 4명 정도 부르면 된다. 족하다. 이런 것입니다. 요즘 이런 소신 있고 강단 있는 판사를 거의 못 보다 보니까 참으로 참 어찌 보면 당연한 분인데 최은정 재판장 같은 판사가 더 박수를 받게 되고 새삼 돋보이게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자, 최은정 재판장의 속도내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판, 오늘 첫 재판이었으니까 1월 31일 금요일, 바로 설 연휴 징검다리 금요일에 하자고 했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했는데 이재명 씨 측 펄쩍 뛰었습니다. 사정이 있다. 뭔 사정? 6일이나 쉬었을 텐데. 그렇게 어쨌든 반발을 하니까 최 재판장 그것까지 또 몰아칠 수는 없었는지, 그러면 2월 5일 수요일로 이 두 번째 재판하자고 못을 박았습니다. 정말 뭐 가는 데마다 꼼짝 마죠. 자, 이재명의 말씀드린 대로 노골적인 침대 축구에 주심인 최은정 재판장이 당장 일어나라. 그러지 않으면 옐로카드 꺼낼 거고, 그러지 않으면 레드카드 퇴장시키겠다. 저는 이런 그 멋진 그 옛날에 모레노 심판이 있었잖아요. 똑바로 서서 카드 고추 세워 올리던 그분 생각이 다 납니다. 자, 별의별 수단을 다 써서라도 어쨌든 이 대통령 선거 출마는 꼭 해야겠다. 그 출마 피선거권이 날아가면 뭐 죽은 거라 다름없다. 민주당에게 434억 원 토해내야 하는 일만은 막자. 사실 이건 별 관심이 이 씨에게 아닐 수 있어요. 자기가 대선 못 나가는데 뭐 민주당이 434억 원 선거자금 토해내든 말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 보는데, 여하튼 온갖 꼼수 지연 전략을 다 쓰고 있는 이재명 씨. 그야말로 오랜만에 보는 제대로 된 정의의 판사 최은정 재판장이 단호하게 법의 심판대에 올려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거 당연한 법원인데 하도 지연이 되니까 이게 지켜지는 게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이 당연한 법원이 그저 책에만 나오는 게 아님을 최은정 판사가 이번에 보여주길 간절히 고대합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